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주거 불평등에 의한 주거 환경 양극화에 대한 강의 내용 준비했고요. 이어서 지역 분석 시간에는 서초구 서초동과 강남구 논현동, 동대문구 전농동과 성동구 옥수동에 대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집대성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주거 환경들이 다 다릅니다. 주거 환경이 주관적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주거 환경이 안 좋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나보다도 더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느끼는 부분이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극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주거 불평등이란 경제력이 상이한 계층 간에 발생하는 주택의 구입이나 소비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인 소비자에 비해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소비 수준의 불평등이 좀 보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상대적으로 느끼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전문가님의 강의 내용 들어보면서 이 주거 격차의 실태는 좀 어떻고 또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거에 관련된 불평등, 이제 불평등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 주거 환경이 어떻다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양극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래도 고소득층이라든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에 또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불평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 때문에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 그 주거 불평등 인식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거, 현재, 미래 주거 불평등 인식 수준이 어떤가 봤을 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심각하다가 87.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87.2%, 거기에 보통이다 9.9%, 심각하지 않다라는 부분은 2.9%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거주 인구,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가냐 임차냐에 따라 또 다르겠죠. 자가 부분은 실제적으로 84.4% 정도는 실제적으로 보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임차 가구의 90% 정도는 불평등하다, 이런 지역에 내가 현재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여기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굉장히 차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현재 주택이 어떤 주택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85.2%는 그래도 심각하지 않고 보통 수준이다, 주거 환경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단독이라든가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는 89.1%가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강북 지역의 현재 다가구 밀집촌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도로 상황이라든가 여러 열악한 요건들 때문에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타 다가구 오피스텔이 89.3% 정도 차지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5년 전 대비 5년 전에는 어땠는가? 5년 전에는 71.6%였습니다. 71.6%가 현재 실제적으로 심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은 이제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더욱더 많이 확대가 된 거고요. 거기에 비슷하다, 실제적으로 현재 5년 전 대비 현재의 수준이 비슷하다라는 거 22.9% 정도. 그다음에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부분이 현재 5.5%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떨 것 같으냐? 봤을 때 5년 후에는 그래도 좀 줄어서 지금보다 더 심해질 거다라는 부분이 54.5%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현재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건들 때문이라도 주거 환경들이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냐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54.5%, 비슷하다는 부분이 33.9%, 그다음에 현재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11.6%.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 15년 정도를 봤을 때 현재 기준, 과거 기준, 미래 기준 봤을 때는
그래도 50% 넘는 수준은 실제적으로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자가, 임차,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을 봤을 때도 자가 같은 경우는 52.7%는 그래도 현재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임차 가구의 57% 정도는 실제적으로 조금 더 심각해지고 좀 심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연령층으로 봤을 때는 청년층이 58.3%, 중장년층이 54%, 노년층은 45%가 괜찮다. 지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청년부터 중장년은 아무래도 50% 이상은 10명, 5명 이상은 지금보다도 현재 거주인구 주거 불평등 인식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비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여유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통이다, 비슷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비슷하다, 지금과 유지가 될 거다라고 계산하지만, 조금 더 여유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더욱더 많이 갖는, 뭐 절반 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은 뭐냐 봤을 때는, 첫 번째, 1순위와 2순위를 합쳐서 56.6%를 차지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집값이 상승해서 실제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만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뭐 이건 맞는 얘기고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닌다면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물론 현재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따라줬기 때문에 물론 가격이 좀 조정되긴 했으나, 뭐 당연히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동적이죠, 그것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져서가 실제로 41.4%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시장은 실제로 금리가 조금 더 많이 차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DSR 규제가 또 들어가다 보니 집을 사고 싶어도 실제로 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 집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43.7% 정도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 소유자만 자산이 증가한다. 당연한 거죠.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제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게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는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에 살 수밖에 없겠죠. 좋은 지역에 좋은 주택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택 소유자는 자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특정 지역, 강남 3구가 다 들어가는 거고요. 주택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서 실제적으로 살고는 싶은데 범접하지 못하는 가격 때문에라도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살고 싶으나 정말로 강 건너 집이죠. 정말로 건널 수 없는 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1순위, 2순위는 33.6% 정도는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당연히 집을 현재 불평등이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강남에 있는 집과 강북에 있는 집, 특히 이제 강북 지역 중에서도 약간 외곽에 있는 집과 가격 차이가 거의 3배에서 4배 이상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은 불평등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부동산 취득 관련 정보 습득의 차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 취득이 그만큼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지역에 주택을 사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것도 불평등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욱더 많이 현재 자산 증가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유경제 시장에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거를 따지다 보면 불평등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상대적으로 주거 생활 수준이 어떠냐라고 또 통계를 봤을 때는 다른 가구에 비해서 나쁜 수준이라는 게 38.3%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는 또 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 기타 이렇게 현재 주택 형태가 있는데, 아파트는 23.6% 정도, 그다음에 단독 연립 다세대는 55.7%, 단독 연립 다세대가 오래된 주택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안 좋고 살 때 실제적으로 주거 생활 수준도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기타 다가구나 오피스텔이 47.2%. 그러니까 다른 가구에 비해서 나쁜 수준이라는 부분이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가구와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부분은 47.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뭐 어떤 주택에 살든 간에 실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주거생활 수준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수준이 한 47.5% 정도 되는 거고요. 다른 가구에 비해서 좋은 수준이다가 14.2%, 정말로 좋은 주택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좋은 주거 환경을 펼쳐져 있는 지역에 거주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다른 가구가 비슷한 수준이다가 거의 절반 이상 절반 정도 차지하지만, 그래도 다른 가구에 비해 나쁜 수준이라는 부분이 한 4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거 생활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이유가 뭐냐?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전월세 등의 세입자로 거주하기 때문에 나는 주거 불평등 때문에 주거 생활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게 현재 49.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주거 생활 수준이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고요. 거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에 집값이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과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정말로 너무 저렴한 주택이다 보면 주거 생활 수준이라든가 주거 불평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구조에 똑같은 평형대라 하더라도 똑같은 브랜드, 실제적으로 똑같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당연히 나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빌라 다세대 또 비인기 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에 나는 실제적으로 주거 생활 수준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나쁜 지역에 거주한다. 교통이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편의시설들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의료시설, 교육시설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당연히 난 상대적으로 주거생활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또 내가 희망하는 학군, 교통, 지역에 거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29% 정도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에도 7%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 기타가 2.6%. 그러면 반대로 나는 주거 생활 수준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반대가 되겠죠.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현재 실제적으로 만족한다라는 부분이 59.2%는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난 만족한다. 이게 40%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학군, 교통, 주거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나는 만족할 수밖에 없다. 이게 36%. 그다음에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다른 주택이나 주거 지역으로 현재 실제로 이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이 현재 29.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빌라, 연립 다세대 주택이 아닌 아파트에 거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산 증가라든가 아니면 내가 되팔고 나가거나 했을 때 큰 차익을 볼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17.6% 정도 차지합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가 한 9.9% 정도 됩니다. 우리가 통상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보다는 그렇지 않은 주택에 우리가 평균 가격에 거주하는 비율이 더 높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주거 생활 수준이 조금 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더욱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느냐 봤을 때는 현재 비참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43.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똑같은 주택을 갖고 있거나 똑같은 주거 형태이지만 당연히 내 주거 생활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다. 또 현재 주거 환경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43%, 우울감 느낀다 실제로 41%, 그러니까 자식에게 미안하다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32.9%, 또 실제로 창피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31%가 됩니다. 또 국내에 거주하기 싫다, 국내 살기 싫다, 이민 가고 싶다. 라는 분이 30% 정도 차지하고요. 더 좋은 주택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미흡다. 이건 실제로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당연히 이런 부분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현재 좋은 지역에 거주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상대적으로 주거생활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그 주거생활 수준에 만족한다라는 부분은 이웃과 존중이 된다. 그다음에 타인에게 집과 주거지역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거기에 또 자식에게 떳떳함을 느낀다. 우리가 지금 이런 집에 살아라는 부분들 아이들 더 잘 알거든요. 또 현재 나쁜 주택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교육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현재 14.1%나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통계상으로 잡힌 거고요.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낀다 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다르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웃 존중하면서 타인에게 집과 주거 지역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생활 수준이 높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주거 불평등에 관련된 심화를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현재 평등하게 만들 수 있게끔 주거 환경이 안 좋은 지역도 주거 환경 개선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대출 상품을 확대를 해줘라.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대출 상품이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돈을 모아도 정말 좋은 지역에 살든 어떤 지역에 살든 간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34%. 거기에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해야 된다. 뭐 실제로 세금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긴 하지만 당연히 내려가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가격 상승 억제 정책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요. 공공임대 주택을 좀 확대를 해줘라.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해주고 품질을 확보한 저렴한 아파트 공급을 좀 해줘라. 그러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임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품질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가 새고요, 벽지가 뜯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현재 일정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품질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무래도 가격을 맞추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품질을 좀 높여줘라라는 얘기겠죠.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제한해줘라.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주거지역 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줘라가 18.7%, 공공임대주택 품질 및 이미지를 좀 개선해줘라라는 부분이 18.2% 차지합니다. 그리고 계층 간의 혼합 거주 지역, 같이 섞어서 살 수 있는 여건들을 확대해줘라는 부분도 있고 주택 품질 개선으로 거주 만족도를 향상시켜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대다수는 대부분 다 주거 불평등을 느끼고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나 아니면 지자체에서나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모든 사람들의 골고루 느낄 수 있는 공평함을 느낄 수 있게끔 정책들도 그만큼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를 대상으로 주거 불평등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자가가 아닌 임차인들 그리고 다가구나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 불평등이 심각하다라는 응답을 좀 높게 했고요. 주거생활 수준에 대한 응답도 연립이나 다세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부정적인 응답이 굉장히 컸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대출의 상품을 확대한다던가 아니면은 가격 상승을 좀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면 좋겠다라는 응답들 함께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들으시면서 그렇다면 투자를 할 때 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세미나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짚어봅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양적 2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02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덧 이번 주에 8월이 다가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부동산에 좀 문을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면 어떤 내용들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지속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고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 봤을 때는 가격이 18주, 20주 연속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9월, 10월부터 해서 또 미국 금리 인하가 또 얘기가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맞거든요. 그렇지만 지난 정부처럼 가격이 급등하는 실제적으로 자고로 나면 가격이 오르는 이런 시절은 이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어떻게 선점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선정을 해서 그런 지역들을 분석을 하고 그 지역에 맞는 투자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또 참여하시고요. 문자라든가 세미나 또 현재 방문 상담까지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전에 막차를 타려는 분들 그리고 하반기 금리 인하의 기대감 소식 때문에 점점 계속해서 가격도 오르고 있고 또 수요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산 상황에 맞는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호선 신분당선 양지역 역세권입니다. 공급 면적 약 130제곱미터의 일체형 상가이고요.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 선입니다. 네, 양재동은 지하철과 다수의 광역버스 노선 덕분에 교통이 매우 편리한 지역인데요. 근처에 관공서나 법조타운도 위치하고 있어서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입지부터 시세까지 만나보시죠. 네, 전철역은 이제 양재역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3호선과 신분당선, GTX C노선, 또 현재 양재 역세권 개발 권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국토부에서 발표된 내용에 양재 권역이 그만큼 또 개발이 되는 이슈가 이제 보여지고 있죠.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을 통해서 서초 IC뿐만 아니라 이 IC 주변이 또 개발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인근에 영향을 많이 미칠 테고요. 오른쪽에 도곡대치 역삼부터 해서 현재 재건축이라든가 학원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강남대로 바로 인근에 있고요. 전철역에서는 도보로 약 50초 거리의 초역세권입니다. 아래쪽에는 현재 양재 IC 주변에 서초면 RNC 단지가 현재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현재 직업군들이 많이 발달되고 직장인들 유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강남역 신분당선 양재역
다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 강남역까지도 도보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현재 재건축 단지가 즐비하죠. 5,200세대 정도 되는 신동아, 우성, 무지개, 뭐 예전 아파트들이죠.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신동아도 이제 재건축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현재 삼성과 롯데 같은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많다 보니까 롯데타운이 아직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개발 효과를 그만큼 바라볼 수 있는 강남대로 인근에 있는 물건이다 보실 수 있고요. 주변에는 강남역과 양재역의 업무시설 밀집지역, 상업시설 밀집지역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단위 권역 자체가 워낙 좋고요. 젊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각종 보험사부터 대기업,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 요건은 상당히 좋고요. 이런 것 때문에라도 앞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교통개선 사업이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을 통해서부터 진행되고 있죠. 현재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지하가 개통이 됐고요. 양재 IC부터 반포, 서초 IC까지 구간이 복합문화예술단지, 주거상업시설, 연구개발시설로 만들어지는 게 확정되고 예산까지 편성됐기 때문에 이제 언제 시작하느냐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주변은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GTX 신호선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재 그 주변이 복합 환승센터로 만들어집니다. 전철역이 3개가 물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교통, 경제, 문화 중심 거점의 첨단 융복합 현재 입체 복합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에는 GTX 신호선과 정거장, 복합 환승센터, 서초구청사가 복합 개발하는 걸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당연한 가격 상승을 보실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양재역이 실제 도시혁신 구역으로 지정됐죠. 그래서 복합 용도 구역이나 도시 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 봤을 때는 실제 용도, 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으로 화이트 존으로 현재 지정이 됐습니다. 내년 이제 하반기에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 이 주변에는 현재 서초구청과 GTX 노선과 같이 연결된 라인에 5개 군으로 나눠서 개발하고 거기에는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쇼핑, 판매, 영화관, 오피스텔, 복합 환승센터라든가 아니면 건물용 역사, GTX-C, 실내 체육시설, 복합 문화시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주변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 우면 RNC대한제 같은 경우는 삼성, LG, KT, 현대까지 그 주변의 연구원 단지와 중소기업 연구소 밀집지에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리라든가 현재 투자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역세권, 1분이 걸리전 초역세권에 전철 노선만 이제 3개죠. 거기 현재 취소성 높은 우선 상업지, 거기에 높은 임대료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고요. 자영이라든가 임대 활용 가능합니다. 면적이 30평 정도 되는 대형 상가고요. 출입구가 3개입니다.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 정도 형성돼 있고요. 보증은 5천만 원에 약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을 8억에서 9억 8천만 원 잡게 되면 3억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이고요. 대형 상가이면서 1층 상가, 거기에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또 개발 권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는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상가 만나봤습니다. 웨이버스 복지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개해드릴 상가는 양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노선 상당히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해볼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인데다가 또 SRT를 탈 수 있는 수서역도 가깝고요. 앞으로는 GTX도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도 지금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인천이나 경기 지역으로 가는 광역버스의 정류장이 이곳 양재역 근처에 상당히 많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서초 IC 진입이 편리해서 정말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는 점 체크해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9호선 언주역 역세권입니다. 투룸, 쓰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공급 면적은 약 45.91제곱미터에서 93.22제곱미터로 다양하고요. 시세는 3억 2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상이합니다. 네, 언주역 대로변으로 고층 빌딩과 메디컬 업종이 즐비한 곳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면적의 딱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강남권 접근성에도 굉장히 편리한 지역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전철역 보게 되면 9호선 언주역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2호선은 역삼역, 강남역, 그다음에 신논현역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위에 7호선의 논현역과 학동역, 전철역에 둘러싸인 지역이죠. 전철역에서 도보로 한 3, 4분 정도 거리고요. 반포 IC가 또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도 복합개발지구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후광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보실 수 있고요. 상업시설이라든가 판매시설들이 워낙 좋고요. 이 주변에 유동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백화점, 면세점부터 해서 지하 쇼핑 공간들, 또 대형 상권들 이런 것들이 워낙 좋다
좋다 보니 당연히 젊은 층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철역은 주변에 업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 이런 형태로 용도가 바뀌고 현재 종상향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거 지역에도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주거지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병원 연결된 광남 차병원 요일호 특구 같은 경우도 관련 시설들 현재 실제적으로 실빌딩이 착공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주변에 일자리들이 그만큼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다세대 주택에 젊은 층 인구들이 그만큼 많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동 국계로 복합지구 연결된 라인은 현대자동차가 현재 실제적으로 판매, 전시, 컨벤션부터 아트홀 이런 것들 같이 만듭니다. 본사 이전 외에 또 지상 구간 같은 경우도 그만큼 개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라든가 국제 업무 이렇게 연결되면서 또 전통 문화라든가 GTX C노선부터 A노선 위례 신사까지 연결되는 GTX 지하 6층 개발 같이 연결된 영동도로 통합 개발 때문이라도 그 주변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호선 원주역의 3번 초역세권, 거기에 강남역, 논현역, 논현과 연결된 배우선권이 워낙 좋은 지역에 복층식 3룸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2개입니다. 전용 면적이 20평 정도 될 테고요. 투자 가치 상승한 강남 서초의 연결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2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 2억 5천만 원부터 3억 6천만 원 잡게 되면 7천에서 9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 1억 6천에서 2억 2,500만 원 대출받게 되면 1억 3천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 소요되는 물건이고요. 또 주거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은 투자 가치가 상승할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까지 만나봤습니다.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볼게요. 자, 이 지역도 교통 환경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9호선 황금노선이라고 불리죠. 9호선 언주역은 물론이고 또 근처에 7호선이나 수인분당선, 신분당선 등 다양한 노선들 함께 이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역삼동이나 뭐 서초동 못지않게 슬세권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근처에 뭐 카페나 대형마트, 뭐 혹은 뭐 병원이나 관공서도 도보거리에서 이용해 볼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부 도움 말씀 주신 박영신 소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전무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제 휴가철도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장마도 끝나고 어떻게 보면 집 보러 다니기 참 좋을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아파트 시장 급변하고 있는 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잘 안 올랐었던 아파트들까지도 지금 오르는 거를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상승장이 좀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현금 가치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동될 것이 보이다 보니까 이 상승이 좀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계속적인 급격한 급상승장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현재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더라도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안 좋은 이야기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 서울은 폭발하고 있을 때 지방은 거의 최저를 찍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가 다 오르는 건 아니고 서울의 일부 시장들이 오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투자를 할 곳을 잘 판단을 하고 들어가셔야 될 때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시장 같은 데에 아파트 몇 천만 원 안 주고도 갭 투자할 수 있는 것들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수익이 됐었지만 이제는 수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 어떠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라면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두 지역 정보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여름철은 뭐 휴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부동산 업계에서는 비수기로 꼽혔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지역에 주목해야 할지 오늘 전문가님의 강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9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선입니다. 네, 전농동은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어 정부가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GTX 노선 2개가 지나갈 예정이고요. KTX가 정차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는 1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을 모두 품고 있는 곳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입지가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청량리역 자체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이 철도 노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상으로 나와 있는 철도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철도들을 정비를 하고 기차들을 정비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걸 의미를 하느냐? 향후 이 청량역 일대 지상 공간을 뭐 지하를 한다던가 또는 이 지상철이 지나가는 이 라인들을 통해서 다양한 개발 사업들 역시 가능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미 많은 개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초고층 아파트들을 롯데캐슬 L65, 한양수자인 등 다양한 아파트들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전농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이미 한번 재개발이 지나간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 청량리역을 통해서 수많은 개발 사업들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청량리역 주변은 어떤 거를 저는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니 10년 전에는 굉장히 노후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에도 정말 좋지 않았었던 곳이었습니다. 내가 살기에도 좋지 않았고 아이들 키우기에도 좋지 않았었던 그러한 곳이 이제는 크게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이 지역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역 주변 일대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이 철도 라인들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라인들 일대에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개발이 될지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공간혁신개발구역, 자, 이 청량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지, 용적률 무제한으로 풀어주는 개발이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될지를 기대를 하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청량리역 오른쪽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전농 9구역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바로 옆이 10구역, 오늘 말씀드릴 10구역입니다. 전농 10구역.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다시 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전농 8구역입니다. 지금 재개발, 민간 재개발 꾸준히 추진을 해서 이제 2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9구역 공공재개발 지정이 되었고요. 8구역 2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10구역인데 이 주변 일대 같은 경우에도 뭐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아타운 지정 등 한번 됐었다가 포기를 한 곳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이후 바로 오른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서울시립대가 크게 버티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임차 수요 꾸준했을 뿐만 아니라 하숙집들이 많았었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단독주택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이 사는 주택단지들이 이쪽에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개발 사업, 아파트로 한두 개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꾸준하게 내 땅 갖고 있는 게 낫다라는 사람들이 많았었던 곳들은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구역이라는 지역 자체를 살펴보시게 된다면 지도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땅 모양 자체가 상당히 이쁘게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땅 모양 말씀을 드렸었지만 자, 땅도 지금 모양이 참 이상하죠. 소방차 진입이 제대로 안 되는 땅들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노후도 역시 상당히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신축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은 곳이 아닙니다. 이 마을 안쪽으로는 신축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차 진입이 안 되는데 무슨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재개발 사업을 분명히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2008년도 추진을 했었던 10구역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앞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다른 라인들까지 포함을 하게 해서 진행을 해도 될 만큼 노후도가 상당히 높아졌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모양이 아파트로 나올 수 있는 땅 구조가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10구역, 기존 10구역 구역대로 이제 추진을 하지만 이 앞쪽도 앞으로 이제 설명 사업 등을 통해서 한번 추진을 같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역입니다. 많은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은 지하철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ITX, 청춘선, 강북 횡단선은 조금 미뤄졌고요. 면목선 예타 통과했습니다. 재정 사업으로서 면목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오늘 말씀드릴 지역 서울시립대역으로 이 역이 또 하나 나올 예정이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1년에서 2년 정도 뒤에는 역세권 개발 계획 사업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자, 용적률을 지금 받는 용적률보다도 더 높게 약 500에서 600%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게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되는데, 자, 개발 확정만 된다라면은 역세권 개발 사업도 가능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KTX 강릉선, KTX 중앙선과 태백선, 그리고 영돈선, 그리고 GTX 비노선과 신호선 2개, 그리고 SRT까지 수많은 노선들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큰 기대해 보셔도 좋을 만한 지역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노선이면은 자, 서울역이나 용산역과 비교를 해서 아깝지 않은 지역이다. 아마 더 많은 노선들이 앞으로 더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런 지역들을 노려서 투자를 해보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살펴볼 거 앞서 말씀드렸지만 면목선입니다. 면목선. 자, 재정 사업으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민자 사업이 아니라 정부 돈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지금 예타를 또 통과를 했기 때문에 더 빠른 이제 진행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러한 곳들 개발이 된다라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서울시립대역 집 바로 앞에 역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청량리역까지는 도보로 한 8분 잡으면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립대역까지는 걸어서 한 30초 정도를 잡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정도로 가까운 곳에 역들이 앞으로 생길 예정이니까 기대하셔도 된다. 자, 청량리역, 삼성역, 그리고 서울역. 자, 이 세 역은 이 주변 일대는 저는 어떤 거를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광역 급행 노선 2개 노선이 앞으로 이곳에 들어설 예정이다 보니 어떠한 것을 투자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삼성역 같은 이제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투자가 쉽지 않은 뿐더러 자, 서울역 일대, 용산 일대가 가격이 크게 급상승하면서 서울역 일대 집값 많이 올라갔죠. 자, 아직까지 많이 안 오른 곳이 어디냐? 청량리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만큼 소액으로 약 2억에서 3억 정도 안쪽으로 뭔가를 개발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를 잡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청량리역 일대를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전동 19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풀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끌려가고 거래도 못했었던 지역인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피를 받고 반대하던 사람들 이제는 팔고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 더 나은 상황이 되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여 있지만 지금 현재 이곳은 건축허가 착공 제한 지역, 신축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노후도가 하루하루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신축 빌라들 지금 더 이상 공급이 힘들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라면 개발 사업 추진하기에 상당히 좋은 환경이 마련이 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4구역 예전 모습입니다. 홍등가라든가 아니면 노후된 상업시설들 있었던 곳이 이제는 초고층 아파트로 65층 아파트들로 바뀌어 나갔고요. 뿐만 아니라 한양수자인 59층 아파트들, 이 아파트를 쳐다보려면 하늘 높이 고개를 뒤로 젖혀야 이 하늘이 이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높이 올라간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이 인근만 간다 하더라도 이 높은 아파트들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의 청량리 이 전농 19역에 대한 모습입니다. 1층 내지는 2층짜리 단독주택들, 노후된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좀 이제 있는 지역이고요. 소방차 진입이 힘든 도로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화기들을 이 골목길 곳곳에 배치해 놓은 모습들을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 이렇게 낙후되고 오래된 지역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노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신축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러한 곳들 개발 사업 추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자, 투자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농 19역 다시 한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지역이고요. 제2의 용산이라고 불리우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개발 사업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내 가장 많은 철도와 그리고 지하철을 보유하게 될 청량리역입니다. 앞으로 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혐오시설과 노후시설들이 초고층 아파트 단지들로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라면 앞으로 소득 수준 높은 사람들이 계속 몰릴 지역이니까 이 지역은 크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시립대 및 청량리 주변 일대의 회사들의 직장인들의 수요, 자, 임차 수요 든든하게 받쳐주는 지역인 만큼 투룸 내지는 쓰리룸 투자하신 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학생들의 수요가 있다 보니까 원룸, 투룸, 쓰리룸, 자, 어떤 거를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 4억 5천에서 4억 7천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2억에서 약 2억 2천 정도의 금액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워낙 낙후된 지역이니까. 건물은 신축이더라도 지역 자체가 낙후가 되어 있으면 월세 자체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에 하숙집으로서 월세 많이 받으셨던 분들 이제는 재개발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전농동 웨이버스 복지도로 만나볼게요. 자, 다양한 노선을 품고 있는 청량리역과 상당히 가깝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서울 시립대를 비롯해서 경희대나 한국외대 이런 대학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젊은 층 대학생들의 수요가 항상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아파트 좀 현황을 보시면요. 근처의 답심리나 청량리 일대가 재개발을 통해서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좀 주거 환경이 개선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곳 전농동에도 이 개발의 바람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해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3호선과 경의중앙선 옥수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9.3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2억 9,9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 선입니다.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만나는 옥수역은 물론이고 또 동호대교를 통해서 강남에 진출입이 편리한 지역이고요. 성동구에서 한강을 끼고 있는 입지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의 깨끗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오래되고 썩은 상가라고 그러죠. 자, 30년 거의 다 돼가는 노후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단지 내 상가 사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한 평당 4억 없어서 못 판다. 재건축 아파트보다 몸값 비싸진 단지 내 상가.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투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왜 사람들이 썩은 상가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걸까요? 자, 첫 번째 이유로는 새 집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 때문인 겁니다. 자, 이 상가가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뀐다. 자, 분명히 분담금은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상가미라 상업용 부동산이 거주용 부동산으로 바뀐다. 이게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이거에 대해서는 4년 전, 5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몇 년 되지 않았죠. 자,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했었을 때 세미나에서든 강의에서든 아니면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거 관련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연락들을 주시는데요. 자, 아파트 입주권 재건축이 진행되면 상가 대신 새 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재건축 사업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자, 사업이 빨라야 무조건 이득입니다. 아파트 조합원이든 상가 조합원이든. 자, 상가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꾸준하게 월세가 발생이 되는 상가이지만 이런 노후된 상가들 같은 경우 월세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누구든 간에 결국엔 빠른 사업을 통해서 빠르게 아파트가 올라가야 모두가 이득을 보는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 상가 조합원들이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업성을 떨어뜨리니까. 하지만 이 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체적인 사업성이 다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상가 조합원들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포, 개포, 송파 등 다양한 지역들 재건축 사업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러한 조합들이 상가 조합원들을 끌어안고 상가 조합원들한테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있느냐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세금 대출 등 규제의 목돈이 주택 대신 노후 상가로 선회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테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세법들은 대부분의 세법들은 자 바로 이 거주용 부동산, 일반적인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 등 이러한 거주용 부동산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들은 사실상 이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피해가는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거주용 부동산들보다도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게 집을 많이 갖고 계신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나은 투자처가 된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증여를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합법적인 자산 증식이 가능하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공시 가격 자체도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도 아파트 대비 상당히 낮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라면 바로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다. 자녀 증여용으로 아이들 명의로 손주분들 명의로 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테크가 가능하고 합법적인 자산 증식이 가능하면서 향후 미래의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릴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바로 이런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따로 개발도 가능하다라고는 하는데 자, 상가에 대한 입지가 굉장히 좋지 않은 이상은 뭐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주택 피하고 입주권까지 풍기현상 벌어진 투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이 될 때마다 자, 프리미엄 붙어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중간에 피 받고 팔고 나가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끝까지 갖고 계시면서 입주권까지 노리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상가 쪼개기가 금지가 거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합법적인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더 이상 쪼개기 안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런 만큼 소형 평수대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 인기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땅 지분 뭐 3평 정도, 2평에서 3평 정도, 그리고 전용 면적 2~3평 정도 되는 이러한 소규모 상가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프리미엄은 앞으로 더욱더 빠르게 붙어 나갈 것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상가에서 아파트 분양 금지하고 쪼개기 방지에도 상가 투자 수요는 계속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자, 일부는 규제가 가능하겠죠. 자, 하지만 정관, 아파트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관을 정할 때는 결국에는 모든 조합원들이 모여서 거수로 정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국토부에서 표준 정관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서로 협의함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정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아파트들 먼저 이제 선점해서 들어가시게 된다면 상가 조합원으로서의 그 목소리 크게 낼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정법입니다. 아파트 건물 각 동들과 상가 건물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재건축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파트 조합원들이 상가 조합원들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옥수동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의중앙선과 3호선 지나가는 옥수역 바로 앞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한강변을 바라보는 이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길 건너편 동호대교만 건너면 바로 압구정동 크게 펼쳐져 있고요. 이 옥수하이츠 바로 옆편으로는 바로 용산구 한남동이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이러면은 용산구 한남동에 대한 입지 그리고 압구정동에 대한 인프라 모든 인프라를 활용이 가능하면서 앞으로 이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 개발 사업들까지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파트 가격들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남하이츠, 옥수하이츠 뒤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인데요. 지금 재건축 사업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하이츠 아파트 한강변 약 300에서 400m 정도를 끼고 있는 이 일대에선 가장 길게 한강변을 끼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향후 이곳을 타워형이나 한강뷰가 가능하게끔 대부분들의 아파트 세대를 빼게 된다면 그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점들 생각하고 한강뷰 아파트 하나 마련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투자 나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건축 투자할 때 항상 신경 쓰셔야 될 내용들인데 이 중에서 살펴보셔야 될 거 재건축 시 추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곳, 역에서 가까운 곳을 되도록이면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은 재건축이든 모두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강변 그리고 용산권역이면서 두 개의 지하철 노선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인근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한강변 명품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권 확보를 통해서 조합원 자격을 얻고 그리고 세테크까지 가능하다라는 점. 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향후 재건축까지 노려볼 수 있는 투자처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세 2억 9,900에서 뭐 3억대
3억 전후 금액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좀 많이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만큼 대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도록 하겠고요. 자, 투자 금액 소액으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신다라면 2억 중반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소액으로 향후 미래에 한강변 아파트 노리시는 분들께 추천드린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살펴봤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